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포인트입니다. 이 춘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 이때 나왔던 단어들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훨씬 더 어떤 느낌으로 나오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등장해요. 이번 과학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 그 경제지문 있었죠? 정치지문 그쪽이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즉 구체적인 사례가 원래는 예전이었으면 이 추상적인 정의를 준 다음에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한 묶음으로 주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정의 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정의 주고 구체적인 사례.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요 EBS에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EBS에서 구체적 사례 봤지? 그러니까 이거 한 문단으로 퉁칠게? 라는 추세가 저번 연도부터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보기라도 해야 좀 영향을 준다는 거.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실제로 문제도 EBS가 그렇게 썩 좋은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이도 너무 쉬워요. 그래도 무슨 버릇은 좀 들여야 된다. 내가 조금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읽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작업은 이제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 내가 이걸 읽었다면 그래서 조금은 좀 편히 반응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작품은 들어가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기술 지문을 크게 두 지문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하나가 카메라 지문.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찍었을 때 망가졌을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고치느냐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치느냐 DIS, OIS 지문 있죠? 그 지문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키트 문제. 우리 위양성, 위음성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키트 쭉 보여드리면서 끊었던 거 기억하시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해놓은 다음에 이 과정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안녕하세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다들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기 바빴어요. 그거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시간들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나한테 똑같은 10분이라고 주었을 때 이 지문을 적어도 5분에서 7분은 써야 돼. 그리고 제대로 읽었을 때 답을 빠르게 캐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게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기술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혈액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혈액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혈액의 정의이자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된다. 자, 프로블럼과 솔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영양소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제공해야 되는데 손상이 됐어. 그럼 이걸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응고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의 상식선에서 크게 결여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인데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부터 당황하지 마세요. 애초에 기술 지문은요 초반부나 이 초중반부에 정보의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소재 바뀌거든요. 비트코인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요. 형광등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요. 냉장고의 원리로도 바뀔 수 있어요. 뭐든지 바뀔 수 있어. 안녕. 뭐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비무다 첫 번째 질문하고 있어요. 뭐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우린 뭘 할 수 있어? 어차피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를 잘 분류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했었어? 봐봐요. 처음에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끊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주어를 봤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실 때 앞장 뒷장 있죠. 처음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앞장 뒷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뒷장을 백지를 활용하세요. 여기 양력들이 부족해. 그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할 만한 가치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주어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 피브린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 섬유소 단백질. 이게 섬유소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이 섬유소 뭘 만든다? 이쪽에서 나오겠지만 그물을 만든다라는 이 구조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었어요. 모여서 만든다는 거죠.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플러스 이 혈소판이 뭉쳐요. 그래서 이거를 혈소판 마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요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 내부에 있다 혹은 예로 되어 있는 속성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뭉쳐서 뭘 만든대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보이시나요? 전제 조건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과 결과. 나온다고 했지. 서술만 바꾸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이 기술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전제, 결과. 그죠? 그 다음 볼까요? 혈의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뉘앙스를 봐요. 이것도 하나 참 좋은데. 그러면 혈의 응고는 지금 응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혈의 응고는 어디에서도 일어난대요? 속에서도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혈액 그 각각 막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런 거. 이때의 혈병을 뭐라고 합니까? 혈전이라고 한다. 이때도 혈병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뭐라고 부른대요? 똑같은 말로 혈전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제가 바라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 아니라니까. 이거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처음에 힘을 주고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막 읽어도 괜찮아. 하지만 처음에 정보에 대칭을 만들거나 인말을 만들 때는 쓰셔야 된다고. 이 부분들. 그랬을 때 요게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10번 볼게요. 10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10번 문제에 1번에서 혈전이 형성되면 뭐예요? 혈전이 1번 봐봐. 혈전이 형성되면 면이야. 이게 뭐예요? 전제죠. 그죠? 그 다음에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져. 이게 뭐가 돼요? 결과가 되죠. 졸라게 틀렸어요. 그럼 1번 찍고 넘어가야지. 왜? 시간 없을 거 아니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이 명백 이런 구조에서 나왔던 거는 찍어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는 모든 연습들은 이거를 정말 어떤 질문들이 나와도 다 이렇게 만드는 연습일 겁니다. 이 기술 파트에서, 과학 파트에서. 그래서 이거의 힘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야. 나머지 기출들도 전부 다 이걸로 풀렸어요. 여태까지 수능과 6월, 9월 보고서에 전부 다. DIS, OIS도 마찬가지였고 키트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죠? 저는 이제 문제만 따로 뽑아서. 그래서 설사 이게 1번이 정답이 아니었어도 이거 서순을 바꿔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어차피 나오니까 정리를 잘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작을 하죠.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부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나면의 구조인 거죠. 뭐가 일어난다면 프로블럼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물질이 쌓였어. 그래서 뭐가 생겨져요?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이 혈전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라니까? 이 새어가는 피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야?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 생생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뭉칠 수가 있다는 거죠. 쌓이다 보면 동맥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그죠?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야? 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는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프로블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바로 뭐다? 솔브로 비타민 K를 제시하고 있구나. 첫 번째 문단에서 제가 요구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게 앞부분, 이 앞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우리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거 정리하고만 가도 첫 번째 문제는 끝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사실 나이가 높지 않았다.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부터가 살짝 문제였지. 근데 여기에 정보량 이 악물고 정리하면 돼. 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K의 역할을 봐. 비타민 K의 얘기를 두 번째 문단에서 조금 더 해주고 있어요. 뭘 도와준대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상식선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자, 이 뉘앙스가 뭔지 봐봐요. 지방을 뺀 사료를, 그러니까 이게 유추인 거야, 여러분들. 추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해. 자, 봐봐. 이게 뭐가 굴러가는 거냐면 이 뼈가리가 두 개가 굴러가는 거예요. 뼈가리가 원래 오리지널 뼈가리가 있는 거고 얘가 뭐야? 실험 구간을 조작한 뼈가리가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냥 모이를 그냥 평범한 모이를 주는 병아리와 실험군인 병아리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는 뭘 줬대? 지방을 뺀 사료를 먹는 거예요. 여기는 지방이 없고요. 얘는 뭐예요? 지방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모이 중에.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뭐래요?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뭐가 되었는데요? 결핍되어 있다라고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론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방이 필요하다라는 걸 요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비타민 K는 뭐랑 같이 먹어야 된다?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내가 그거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얘가 응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비타민 K가 없어서야. 그럼 비타민 K가 없는 이유는 뭐야? 지방을 먹지 않아서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얘가 뭐랑 같이 먹어야 되는구나. 지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게 생소할 수 있어. 지방이 녹는다. 지방이 결핍됐다.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상식선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물질을 뭐라고 불렀다? 어떤 물질을 이 지방으로 녹일 수 있는 걸 비타민 K라고 얘기를 했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에 관여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선 혈액 응고들의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토론빈이 활성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로네겐으로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토민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의 간세포에게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되고요.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은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숨이 막혀. 이거 절대로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여. 아, 이거 정보 내가 뭐 한다? 분류해. 그리고 내 기술 내가 뭐라고 했어? 이분법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 뿐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스텝을 나누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분류 작업을 하면요 신기한 문제가 하나 보이게 될 거라고. 여기 영향을 주는지 여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결국 알아도 나오긴 했지. 그리고 어디다 이거 뭐야 도대체? 트롬비, 피브로겐 이런 거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나열해야 된다. 진짜. 자, 봐봐. 어려웠어. 왜 어려웠냐면 저 때만 해도 그리고 한동안 서순을 줍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어땠을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해. 이 신나게 설명해놓고 이거가 돼야 돼. 근데 이거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요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갑자기 뭐로 나와요? 뒤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그 뿐이에요. 이게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비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복치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개복치 같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어도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못 하는데 구조는 똑같다. 천천히 바뀌어요. 자, 우선 자 가장 먼저 항상 기술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버튼 1번 버튼 제발 빛이 들어오고 전기가 흡수되고 그죠? 버튼을 누르고 항상 그 생각 첫 번째 우선 우선 첫 번째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선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어디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후에 반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로 1번 뭐 잡아야 돼? 혈액 응고 인자가 뭐가 돼야 된다?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 약물고 첫 번째 버튼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트로트롬빈이 활성화된대요. 이거 다음에 2번 스텝으로 트롬빈이 어떻게 돼? 활성화가 돼야 돼요. 또 넘버링 하면서 스텝 밟고 나가라. 또 봐봐. 이거 활성화 안 되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벌써 문제 나왔잖아. 그 다음 활성화돼요. 트롬빈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얘가 뭐야? 한번 트롬빈으로 전환. 자 봐봐. 필기를 할 때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는 이유는 뭘까? 얘는 다른 놈이지.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얘는 활성화되면 지가 뭐로 변하는 거야? 얘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센스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야. 청소에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 이렇게 썼을 거예요. 1번, 2번 스텝. 사실 그리고 조금 더 짬밥이 생기면 이게 한 스텝이에요. 2번이. 이 넘버링을 줄여나가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발전할 수 있는 여지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천천히 해볼까요? 그 다음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프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봐봐 벌써 트로트롬빈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트롬빈은 미친다고. 그것도 요걸 가지고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점이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혈액이라는 공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파브리노겐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묶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세포 얘기할 때 엄청 강조했어. 기술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지 꼭 보라고. 그래서 혈 속에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뭐로 바뀐대요? 피브린으로 바뀐다. 얘를 피브린으로. 그래서 얘가 4번이고요. 얘가 5번. 그리고 이제 속성을 잡으면 좋기는 한데 뭐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뭐 불용성은 공간감 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웠던 지점이 나와. 여기까지는 스텝으로 밟으면 돼. 이렇게. 그런데 비타민 K는 프로토빈을 이용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봐보세요.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흐름이 바뀌어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적으면서 구조화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비타민 K가 이쪽으로 잡혀요. 그래서 비타민 K는 프로토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어떤 구조예요? 이런 게 센스야. 왜 여태까지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걸 알았어야지. 일어났을 때의 활성화에 관여. 그래서 여기에 합성할 때의 활성화에 관여.
그래서 스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됐는데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로 스텝이 돼버리는 거지. 이래서 어려웠다. 이래서. 하지만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이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활성화에 대해서 또 스텝을 이제 밟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비타민 K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혈액 단백질과 이 칼슘 이온과 플러스 뭐가 만나요? 혈액 단백질. 얘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전제 조건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한다. 뭐야? 얘가 뭐가 돼?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활성화시키고 싶거든요. 이거 활성화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무가 영향을 미친대? 비타민 K가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칼슘 이온이랑 만나야 되고 이 칼슘 이온이랑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계속 뒤쪽으로 백하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이게 돼야 얘랑 만날 수 있고 얘랑 만나야 뭐가 돼? 합성화가 된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카르복실화는 단백질로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量너무 많아서 숨차 죽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잡는 거야. 이렇게 글감을 주는 건 어떡해. 찢어서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카르복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카르복실화는 구조 어떻게 돼? 단백질에 뭐가 있대요? 아미노산이 있대요. 그죠? 이 아미노산 중에 뭐가 있대요? 글루탐산이 있대요. 그죠? 이 글루탐산이 뭐로 바뀌어야 된대요? 감마 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여기 1번에서 여기가 제로로 바뀌는 거였고, 그죠?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이게 뭐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처럼 단백질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름 붙여주는 이 단백질은 뭐야? K 의존성. 같이 정신없이 써내려 가야 돼요. 이렇게 구조화를 만들었어요. 너 봐봐.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비타민 K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단백질에. 이 단백질에 적용을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그냥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탐산이라는 걸 갖고 있었거든.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얘가 뭐로 바뀌어요? 감마 어적으로 바뀌어야 돼. 자, K가 작용해서 감마로 바뀌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르복실화라고 한다. 그럼 카르복실이 되면 뭐랑 만날 수 있어요? 칼슘 이온이랑 만날 수 있어요. 칼슘 이온이랑 만나면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예요? 활성화라고. 어려운데 정보량으로 그냥 여러분들 때린 것 뿐이에요. 자,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들은요 크게 많지 않은데 1번 뭐냐면 양 늘리면 돼요. 정보량을 늘리면 돼요. 정보량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숨기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숨기는 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미 결정됐어요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하는 애들은 1학년 때부터 돼요. 이게 애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느껴져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 정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 이걸 맞는 시험이 아니야. 여러분 100점짜리 문제 시험장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다 달려도 돼요. 근데 뭐는 노력으로 되냐면 이건 노력으로 돼요. 이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10초, 9초, 8초 때 달리기 100m. 이거는 재능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많이 뛰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늘어나니까. 그건 노력의 영역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줬어야 되는 정보를 아니에요. 어렵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그래서 이 양력을 반복해야 돼. 이런 부분.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이 제로 스텝이 이만큼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옆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 큰 장에다가 가서 막 썼어. 그렇게 푸는 문제였어. 어떻게 이런 문제인데?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다행히 그다음 그래서 편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있어.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줄게요.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가면 호흡이 확 편해집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뉩니다. 자,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나왔다니까? 왜? 나눴으니까. 뭐랑 나눠? 비타민 K1, 비타민 K2 이렇게 나누고 자, 뭐 하라고 했어요? 어디서 합성되는지는 무조건 잡으라고 했었죠? 얘는 어디서 합성되고요? 얘는 식물.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고요? 동물. 플러스 미생물. 이거 키트 문제랑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키트 뭐였어? 여기 안에 항원이 있느냐? 항체에 있느냐? 그 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를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으로 건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식물이니까 녹색 채소 있대.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얘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게 굴러간다는 거야. 여긴 식물이면 충분해. 하지만 얘 식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또 뭐가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된다. 자, 그럼 호흡을 정리해야 돼. 자, 첫 번째 기능이 뭐야? 첫 번째 기능이 응고를 돕는다. 첫 번째 기능이 응고를 돕는다.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은 뭘까 생각을 해야지.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상식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이게 뭐가 있어? 칼슘 밀도가 떨어져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먹는 거야?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먹죠. 자, 문제점이 생겨서 얘를 먹었어. 그럼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여기가 포인트죠.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설치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가 중요하죠. 그 다음 뭐야?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나오죠. 이렇게 계속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혈액에 버릇해야 돼. 칼슘 농도는 올라가요. 근데 봐봐. 지금 골다공증은 결국 뭐의 문제? 뼈의 문제인 거예요. 뼈에 이 칼슘 밀도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디는 올라간대? 칼슘은 올라간대. 혈액은 올라간대. 뭐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뼈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골밀도 똑같은 말이야. 골밀도. 뼈에 이 칼슘 농도는 안 올라가.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네요.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뭐가 생겨? 얘 때문에 프로브롬이 생겼죠? 그래서 혈관 석회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질환이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했어 앞에서? 이 부분을 아니 뭐 저번에도 맞았어야 돼. 칼슘에 역설이라니까. 이거를 이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뒤쪽에 나왔었던 정보가 뭐야? 칼슘을 개같이 먹는데 뼈가 올라가는 거다. 안 올라가고 이 보충제를 먹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긴다. 이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됐었어. 이거랑 무서워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PG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잡아. 해결책을 또 주는 거야. 억제되는데. 이거 문제점이잖아.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던져준 게 뭐예요? 이 혈관 근육세포. 여기 안에
N M G P라는 애가 있대. 근데 얘 이거를 뭐 해준대? 억제를 해준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주 좋은 거지. 이 단백질이 바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문제 너무 잘 됐어요. 앞에 있던 걸 다시 쓰는 거야. 얘가 활성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효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고요? 혈액을 응고시킨다. 두 번째가 뭐예요? 혈관 석회화를 방지시켜준다. 즉 질환을 막아준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거죠. 하지만 비타민 K와 K1과 K2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마. 자, 끊어봅시다. 벌써야 벌써. 네, 가만히 있어. 벌써 이거 준비해야 돼. 왜? 벌써 나올 거라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 벌써잖아. 뭐야? 얘도 활성화. 얘도 활성화. 그럼 그 다음에 뭘까? 차이점 나오겠지. 차이점. K는 간세포에서. 그 외의 세포는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돼. 얘는 누구의 활성화를 돕는데요? 혈액에서. 얘는 누구의 활성화를 도는데요? 뇌에서. 야, 나왔게 안 나왔게? 나왔다. 근데 요번에 아주 간략하게 냈어요. 활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장만 읽으면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마치 어디처럼 어디서 혈액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를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사실 K1은 어디서 합성이 됐어? 앞에서 식물에서 합성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버릇을 들였으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거 앞서 여기만 보면 그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얘는 뭐야? 이 K1이 이 혈액에서 뭐가 합성화되는 혈액 응고인자들이 합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얘는 그 외에서. 그러니까 얘는 가세 보자. 왜 얘기하는지. 그러므로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죠. 얘가 K1. 혈액 응고. 쭉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외의 세포. 이런 구조가 옆에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 아까 전에 여기 얘만 설명해줬죠. 얘를 설명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체화시킨 거지. 그래서 뭐가 등장해? 치즈, 버터, 그리고 이제 동물성 식품과 그 다음에 발효식품. 왜? 발효식품에는 뭐가 있으니까?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뼈대에 이제 덧붙이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첫 번째 하고 있어요. 다 끝났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가 비타민 K라고 퉁쳐버린단 말이야. 하지만 비타민 K는 알고 보면 뭐예요? 완전히 속성이 다른 것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식물 먹으면 K1은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뭘 먹어야 돼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나 발효식품을 먹어봐야 된다는 거죠. 치즈도 발효제품이지, 버터도 발효제품들이란 말이야. 전부. 아니지, 동물성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로 가보자. 이거 30분 떠들었는데 실제로 하면 5분도 안 걸려요. 진짜로. 여러분들 믿지 않잖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시험장에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수백 번 해봐. 수십 번 해. 매번 해봐. 평소에. 모의고사 80분 재는 거 제외하고요. 나머지 다 이렇게 하고. 한 줄 한 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문제 추세가 더 심해졌어. 한 줄을 쪼개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정보량들이 되게 중요해져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눈에 보이기 쉬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가봅시다. 자, 문제 1번.
답 자체는 이제 1번에서 네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전반대였으니까. 나머지 넘버링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번.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봐보세요. 전제 조건이죠.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된다. 아까 전에 우리 화살표 적었었죠? 그래서 먼저 돼야 된다. 기술에서 과학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다? 전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화살표를 이 악물고 만드는 게 여러분 과학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언어의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야. 대충 읽지 마. 그 다음에 3번 혈관 손상 부위에 혈뱅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된다. 야 2번이나 3번이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4번 혈관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하지 않게 돼야 된다. 왜? 이물질이 침착되면 질환이 생긴다. 첫 번째 문단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5번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의 혈루에 변화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 이것도 문제 좋은 거거든요. 혈관 석회화가 생기면 뭐가 생긴대요? 질환이 생긴다고. 질환이 생기면 내벽과 혈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구조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야, 1, 2, 3, 4번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 조금 올리려고 이 혈관 석회화라는 걸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거를 끌어다 쓴 것 뿐이에요. 하지만 혈관 석회화와 똑같은 말이 뭐예요? 혈관 경화랑 사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프라블럼이라는 문제점에서. 이유가 조금 다르죠. 얘는 그 MPG가 이게 결여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얘를 틀리셨으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간이 없었다.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2번, 11번. 자, 봐. 이것도 뭐야? 그냥 이것만 갖고 가면 돼. 제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있는 정보와 가장 가까운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추론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 추론성이 조금 떨어졌어. 그래서 1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되게 그럴싸하잖아. 섭취했는데 오히려 떨어져. 오 역설이랑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이었어? 어떤 내용이었냐고. 먹었는데 얘가 안 올라간대잖아. 도대체 여기서 K1, K2라는 무슨 이야기가 어딨어 도대체. 1번 조져졌지. 2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게 팩트였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거. 3번 그다음부터 이제 웃기기 시작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팩트.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였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압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단백질이랑 결합하는 게 뭐가 문제야? 쌓이는 거야 칼슘이. 그죠? 조져졌고. 그리고 봐봐. 단백질과 칼슘이 결합한다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무슨 버릇을 들이면 얘랑 합쳐져서 이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버릇을 들이면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5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죠. 뼈로는 흡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혈액에 남아서 석회가 만들어진 거고 대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이것도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12번까지는 그러니까 10, 11, 12까지는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13번은 이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것도 맞아요. 자 1번 볼게요. 기억과 기읍투가 뭐야? 이게 기억이고 이게 미음이란 말이야. 차이 좀 돌려야지. 식물, 동물 그다음에 여기 간세포 그 외에 여기 혈액 응고 인자 그 외의 세포 이거 돌려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지.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조지는지 보세요. 활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아. 활성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어. 그래서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건 어디야? 식물이었고 얘가 활성화가 돼서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간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한테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가 조져졌어요? 이 간세포가 아니라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건 누구고? 이걸 찾고 있으면 버릇이 안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이 요소의 정보, 내부, 인과 하나만 이거밖에 안 가르쳐. 이렇게 하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었어. 힘들 수 있었는데 니은은 기억과 달리해서 기억이 조져져야지. 왜냐면
아까 전에 뭐였어? 우리 뼈에 나왔었잖아. 근데 얘가 비타민 K로 퉁쳤잖아. 얘로 퉁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구분하지 않았어.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얘가 뭐랑 필요하다? 지방이랑 필요하겠구나 정도는 같이 갖고 갔었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리고 구분법이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힘들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세운 거야. 왜냐면 병아리의 이야기에서 토탈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 싶었으면 좀 더 나눴겠지. 그죠? 그래서 2번도 이제 둘 다로서 지워야 되고요.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기들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봐봐. 수많은 얘기 중에서 이거야. 이거 글 까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나 다 똑같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걸 가야 돼. 아미노산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뭐야? 이거를 칼복시라고 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 누가 한다고? 비타민 K가 한다고. 이 구조잖아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발전하려면 이 스텝이 더 요 쪼개지는 게 좀 더 호흡이 커지면 돼요. 그럼 좀 더 잘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더 쪼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향 미친 건 누구야? 비타민 K고. 그다음에 아까 뭐랬어? 여기 바로 뭐야? 공통이었잖아. 이것도 떠올렸으면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였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별 5개잖아 이거. 기억과 니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언제야?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뭐야?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가 뭐야? 다 얘가 얘한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즉, 봐봐. 문제 뭐야? 모든 이 모든 결과물의 몇 번? 1번에서 나온 거야. 첫 번째 버튼. 비타민 K가 조져져야 그 다음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나죠. 가장 궁극적 전제를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 공통점과 버무려서 조져준 거지. 너무 잘했어. 근데 어렵지. 할 수 있어야지. 공통점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근간 좀 5번.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이전 단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된다? 이거에 이거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결국 출제 포인트는 달라지지 않는다.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결국 조져졌죠. 일반적으로 녹색 채소만 열심히 먹으면 된다. 하지만 얘는 얘기 없었으니까 여기서 좀 물음표가 떴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혈사병 같은 거 있었잖아.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 콜럼버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열심히 배 타고 이제 열심히 식민지를 찾아서 떠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자꾸 괴혈병이 늘었어요. 괴혈병 도는 이유가 뭐? 배에서는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조져졌기 때문에 비타민 K가 조져졌기 때문에 애들이 뭐가 안 돼? 혈액이 안 붙어.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다치거나 아니면 뭔가 이 몸에서 약해지잖아요. 그럼 피가 질질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채소를 먹기 시작한 것부터. 그래갖고 레몬을 갖고 가서 조졌거든요. 거기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하게 다닐 수 있었다. 이런 상식선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고. 자, 13번이 중요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최상위권들을 이제 고르기 위한 문제 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봐봐. 근데 이 뉘앙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뉘앙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기출문제 중에서. 뒤쪽이 같이 담아드렸는데 한번 요번에 풀어보세요. 1번.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요. 자, 봐보세요. 이거를 해놓잖아요? 그럼 이제 쉬워져요. 어디야? 어디였어? 뭘 조져진대요? 트롬빈. 트롬빈 어딨어? 이제 여기 갈 수 있다니까. 자, 여기를 조져지면 어디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트롬빈 활성화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치? 하지만 뭐부터는 안 돼요? 파브릴론은 안 되고 피브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타민 K를 조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 적용한대? 여기에 조져진다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 뉘앙스는 얘가 살아있으면 뭐해? 뭐가 다 조져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전제를 조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2번 플라스모겐은 활성제. 자,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고 여기
여기는 작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 피브린을 분해합니다. 여기 분해. 그래서 여기에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안 돼. 스텝의 문제죠. 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여기는 작용하지 않는데 어디에 작용되는데 트롬빈에는 작용됩니다. 여기까지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으로 풀 건데? 아니 생각으로 풀 수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건 재능이고 그거는 그 정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 찰칵하는 친구도 있어. 진짜 찰칵하면 기억이 안 돼.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써. 연습해 평소에. 그 다음에 자 1번 볼게요.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봐봐.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대.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읽었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면 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MPG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만들지 못하면 혈관 석회화를 뭐 할 수 없어요?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었고 이게 솔브였는데 요거를 조져줬잖아.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일본도 괜찮은 얘기고. 나 이미 뭉쳐있었던 혈전이 풀어질 수 있게 하겠군. 그래서 피브린을 분해한대. 여기를 조져준대. 그럼 뭐가 생기지 않을까? 뭉쳐지는 게 생겨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점점 풀린다는 얘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니까. 3번. 이걸 이해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3번. 다는 혈고 음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는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 보이세요? 스텝이?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굴러가는 게 여기 뒤쪽이었잖아. 얘는 되는 거야.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야? 뒤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혈액 음고 인자를 억제하고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구나. 일단 뭐부터 끝났어? 얘는 맞대니까. 얘는 할 수 있어. 얘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지만 뭐는 조져지니까? 트롬빈은 조져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혈액 음고 인자 활성화까지는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억제하겠군이 틀렸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쉬워. 실제로 여기까지 안 갔어도 여기만 보더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만 똑바로 읽었어도 여기 부분만 똑바로 읽었어도 하나 정도는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결이 갈리지는 않았다. 우리 시간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학기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번에서 이제 조져진다.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이제 마찬가지니까요. 전부 다 섬유소 그물을 억제하는 거 어디서 나오겠어? 이 섬유소 그물이 되는지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4번 역시도 이 피브릴로겐 역시도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어디가 조져지는가? 이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해보고 이 흐름 반드시 똑같이 해보고 다른 기출도 똑같이 해보고 그게 체화가 돼요. 알겠죠? 조금 더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EBS가 끝나면 뭡니까? LPIA 키트 나오죠? 이거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서술이랑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학평 문제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항미생물 화학제 여기 별표 치시고 여기에 4번 문제 있죠? 그 화합물의 방역 효과와 안정성이 있지. 이 문제가 발전해서 지금 이 문제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풀어보세요. 세 문제 전부 다 기술의 그 뉘앙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요 네 가지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세 가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빈방이 마무리될 겁니다. 네, 또 따라가죠.